여러분,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? 그런데 이 생각이 오히려 근육을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5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약 1에서 2%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문제는 고기의 양이 아닙니다. 먹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.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도 근육 손실을 늦추는 식사 순서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. 먼저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. 의학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근육량이 약 3에서 8%씩 줄어듭니다.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.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상당한 양의 근육이 사라진 상태인 분들이 많으십니다. 근육이 줄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칩니다. 회복도 느려지고요.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단백질을 아무리 드셔도 먹는 순서가 잘못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영양학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.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핵심은 3단계입니다. 첫째, 채소를 먼저 드세요. 둘째,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. 셋째,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세요. 채소 속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리면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채소를 먼저 드시라고 해서 채소로 배를 가득 채우시면 안 됩니다. 어르신들 중에 건강을 위해 채소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. 그런데 채소만 많이 드시면 배가 일찍 차서 정작 중요한 고기나 생선을 못 드시게 됩니다. 채소는 한 주먹, 그러니까 작은 접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. 핵심은 채소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순서상 먼저 먹어서 위장에 식이섬유를 깔아두는 겁니다. 그러면 채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? 한 끼 기준으로 주먹 하다 분량이면 됩니다. 나물이든 데친 브로콜리든 샐러드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.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채소면 됩니다. 이걸 식사 시작 후 한 3, 4분 동안 천천히 씹어 드세요. 급하게 삼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하면 위장에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 잡으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천천히 소화됩니다. 자, 채소를 드셨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분당 서울대병원과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.0에서 1.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.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약 60g에서 72g 정도입니다. 이걸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약 20g에서 24g입니다. 그런데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6g에서 7g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달걀만으로 채우려면 한 끼에 3개를 드셔야 하는 거죠.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.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.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근육 합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단백질은 약 25g에서 30g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이상을 한꺼번에 드시면 남는 건 근육이 아니라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됩니다. 아침에는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저녁에 고기를 잔뜩 드시는 분들 계시죠? 이 방법은 근육 유지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. 세 끼에 골고루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러면 한 끼에 단백질 20g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달걀 2개면 약 12g에서 14g입니다. 여기에 두부 반모, 그러니까 약 150g을 더하면 약 13g이 추가됩니다. 둘이 합치면 약 25g이 넘습니다. 한 끼치고는 충분한 양이죠. 또는 생선 한 토막이면 어떨까요? 고등어 한 토막이 약 100g이라고 하면 단백질이 약 20g 이상 들어있습니다. 비싼 보충제 없이도 일반 반찬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. 그러면 밥은 언제 먹느냐고요?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.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식사 순서의 핵심입니다. 채소 먼저, 단백질 다음, 탄수화물 마지막.
밥을 마지막에 드시면 이미 채소와 단백질이 위장에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.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먼저 먹느냐, 나중에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순서만 바꾼 건데 말이에요. 잠깐, 그 전에 이것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.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. 물은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정도 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식사 도중에는 국물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. 작은 습관이지만 소화 효율에 차이가 생깁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한 끼 식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저녁 식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드세요. 식탁에 앉으면 먼저 나물이나 데친 채소를 한 주먹 정도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. 약 3, 4분이면 됩니다. 다음으로 고기나 생선 또는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. 이걸로 한 끼에 약 20g 이상의 단백질을 확보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밥을 반 공기에서 한 공기 드시면 됩니다. 이 순서 하나면 한 끼 끝입니다.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씹는 횟수입니다. 같은 음식이라도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 효율이 올라갑니다. 특히 고기는 덩어리째 삼키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.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씹으시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잘 섞이면서 위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. 어르신들 천천히 드시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빨리 먹으면 배부른 걸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급하게 오릅니다. 천천히 씹는 것, 이것도 근육을 지키는 식사법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. 단백질을 드실 때 고기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오히려 한 가지 단백질만 계속 드시면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.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, 점심에는 생선, 저녁에는 살코기, 이런 식으로 끼니마다 단백질 종류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2~3번은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첫째,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. 한 주먹이면 충분합니다. 둘째, 그 다음에 고기, 생선, 달걀,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. 한 끼에 약 20g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. 셋째, 밥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.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넷째,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드시지 말고 세 끼에 나눠 드세요. 다섯째,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. 이 5가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. 여러분, 고기를 줄이는 게 답이 아닙니다.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, 그게 진짜 답입니다. 오늘 저녁부터 채소 한 주먹 먼저, 고기나 생선 다음, 밥은 마지막에 이 순서 한번 해보십시오.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